자, 교과서를 갑니다. 교과서는 233페이지를 보세요. 233페이지에. 자, 233페이지에 보시면은 일단 학문적으로 이해를 해놓고 시험에 나올 때는 그 234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박스 있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 옛날에 냈는데 일단 233페이지에 학문적으로 보고 들어갑니다. 갈로 열고 이번에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입니다. 거기 보면은 1. 실체법은 민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입니다. 등기 청구권이라 하면 등기 신청에 협력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면 이러한 줄 것입니다.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 그 다음 밑에 칸에 의무자입니다.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은 등기 신청에 협력해 줄 의무하며 두째 줄에 줄 것입니다.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절차법은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권리자입니다.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기록상으로 죽었습니다. 권리를 얻게 되거나 죽었습니다. 이익. 밑에 칸입니다.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기록상으로 죽었습니다. 권리를 잃게 되거나 죽었습니다. 불이익.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학문적으로 해놓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글자를 봅시다. 우리가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자, 이럴 때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갑이 새집 짓고 소유권 보존 등기 했다면 갑은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죠. 자, 갑하고라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는 매도인, 매수인입니다.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라고 해요.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왜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느냐라는 것을 민법이 있거든. 이게 실체법이에요. 등기법이 있거든. 절차법입니다. 그러면 민법상의 의무자가 누구냐? 등기법상의 의무자가 누구냐? 민법상의 권리자가 누구냐? 등기법상의 권리자가 누구냐? 요래 나오거든. 그래서 써놓고 해봅시다. 요거는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자. 요거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 요거는 권리가 소멸하는 자. 불이익을 보는 자. 여기는 권리가 발생하는 자, 이익을 보는 자. 요래 됐어요. 그럼 우리는 민법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민법은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 등기법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를 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좀 전에 인감은 매도인이 제출한다, 매수인이 제출한다, 매도인. 그럼 인감은 매도인이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세요. 지금 이 그림상의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소리는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있어요. 그럼 이제 위에 거를 잠깐 설명하고 해봅시다. 갑하고라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은 자, 을이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 그러면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그럼 요거를 이제 예쁘게 말하면 이런 말이다. 갑은 매매 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갑이 떼줘야 된다, 안 떼준다? 떼줘. 인감을 떼줘야 되고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줘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을은 매매 대금 줬지. 줬으니까 등기 달라? 이게 등기 무슨 권리다? 청구권.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밑에 글을 봅시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그럼 등기가 이래 넘어가지. 넘어가면 갑은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없어지지.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지. 그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쪽이 무슨 자? 의무자. 되는 쪽이 뭐다? 권리. 여러분들 항상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은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라,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쪽이 무슨 자? 권리자. 반대편이 의무자. 그럼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거든. 근데 시험에는 이래 놓는 게 아니고 다른 각도로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책에 한번 봅시다. 234페이지 제일 위에 기억을 제가 설명할 거죠. 기억을 설명하는데 자,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리 해보세요. 요거는 기출문제 놓은 그대로입니다. 보세요. 갑,
자, 이래 되어졌어요. 칠판을 봅니다. 보세요. 자, 요거는 등기부의 갑구입니다. 을구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전세를 줍니다. 전세. 그러면 집주인 있죠. 집주인을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이 말. 세입자를 무슨 권자? 전세권자. 자,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해 봅시다. 요리로 와보세요. 적어 놓고 해봅시다. 요리 됐거든. 여기에 지상권이 있다, 지역권이 있다, 전세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저당권이 있다, 건전항권이 있다. 이래 나오죠. 그럼 요 5개를 있잖아요. 이걸 민법식으로 이야기하면 제한물건이다, 용익물건이다, 담보물건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이래 구별을 하거든. 그러나 우리 공시법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이건 그냥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있죠.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거지. 맞죠? 네. 저당 있죠? 돈을 내야 된다? 빌려.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을 빌리거나 돈을 빌릴 때 설정하는 게 이거다, 이 말. 그럼 여기서 집주인을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 그럼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전세면 자 시작.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지상이면 시작. 지상권 설정자, 지상권자. 저당이면 뭐다?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답은 다 같아, 안 같아? 같습니다. 답은 다 같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줍니다. 그러면 1번에 다시 합시다. 이 부동산의 지금 소유자가 누구다? 가. 그러면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를 누가 갖고 있다? 가. 갑이 을한테 전세를 주지. 전세를 주면 갑은 이 집을 을에게 비워줘야 돼, 안 비워줘야 돼요? 비워줘야 돼. 그럼 을이 이사 들어와서 살지? 그러면 갑은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어졌지. 을은 사용수익할 권리가 생겼지. 그래서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럼 이걸 전세권 설정할 때는 이쪽이 뭐다?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 그럼 이제 말소를 하면 반대다, 반대다? 반대. 이걸 지우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은 권리가 없어졌지. 그 대신 집은 다시 원상태로 갑에게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그러면 이쪽이 무슨 자? 권리. 여기 뭐다? 의무자. 자, 그럼 시험에는 이게 시험이 아니고, 이게 시험이 아니고. 자, 다시 합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줘서 주고 난 다음에 아직 말소 안 했어요. 주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냥 쉽게 전세 준 집 갑이 병에게 매매를 했어. 그 말은 병은 전세권을 깨안았다, 안 깨안았다? 깨안았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병이 전세를 깨안았으니까 병하고 을하고 말소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제 답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되냐, 안 되냐 이 소리라. 된다, 안 된다? 자, 이 글자를 잠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다? 병입니다. 그럼 병하고 을하고 말소한 다음에 이해합니까?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말소를 하면 이걸 없애주죠. 네. 없애주면 병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지. 맞지? 네. 이걸 없애주면은 전세권이 없어졌으니까 소멸했잖아요. 이 병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져요. 그럼 병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하고 을하고 없애줘도 된다, 된다. 결론입니다. 답입니다. 1에 말소해도 돼요. 1에 말소해도 돼. 그럼 이걸 지우는 거죠.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이쪽은 뭐다? 권리자. 뭐다? 권리자. 그림이 이해됩니까? 네. 자, 이거는 이제 문자로 말해야 되거든. 제발 들어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병에게 매매를 하였다면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된다. 오더와이더 오. 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된다. 오. 근데 시험지로 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병에게 매매를 하였다면 이랍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다. 오덱스다. 그럼 다시 괜찮습니다. 호칭 정리합니다. 갑은 시작. 전세권 설정자. 을은 뭐다? 전세권자. 병은 현 소유자입니다. 병은 현 무슨 자? 소유자. 자, 그러면 이거 말소합니다. 그럼 이쪽이 의무자라는 거는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말소할 때 저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말소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다시 합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병에게 매매를 하였다면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현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오도와 이다. 칠판을 다시 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합시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요 사람이 권리자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현 소유자가 권리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오도와 이다. 맞아요? 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말소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무슨 자? 권리자. 전세권자가 등기 뭐다? 의무자. 그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갑이자 시자 전세권 설정자, 을은 뭐다? 전세권자, 병은 뭐다? 현 소유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험에 가면 갑을이 말소한다, 병을이 말소한다로 시험을 내는 게 아니고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현 소유자 이래 글자를 쓴다 이 말이지. 제 말은. 이해합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해봅시다. 갑하고 을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오도와 이다. 현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일어났어요. 진짜 일어났어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병에게 매매를 하였다면 이랍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현 소유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공동으로 말소한다. 오렉스다. 제 표현은 1에 말소한다 이제. 오렉스다 X. 1에 말소가 되어야지. 맞다. 맞아. 그래서 용어 정의에 익숙을 해야 됩니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됐어요. 그 다음에 니은하고 뒷것을 묶으세요. 니은하고 뒷것을 묶습니다. 자, 니은으로 갑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동그라미 칩니다. 연장. 한 칸 밑에 건전한권의 채권 최고를 정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요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요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리 오세요. 자, 너무너무 또 쉬운 거죠. 그죠? 자, 정리해 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전세금이 1억이다.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뭐다? 권리자.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집주인이 무슨 자? 의무자. 세입자가 뭐다? 권리자. 자, 전세금이 얼마다? 1억. 이걸 2억으로 올릴 수 있지. 맞죠? 그러면 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갑이다, 을이다? 요거는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은 무슨 자? 권리자. 정액이죠. 그러면 감에 가면 반대다, 반대이다? 반대. 이 사람은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이런 그림은 사진으로, 눈으로 딱 찍어 놓는 거라. 사진으로 이런 그림을. 자, 그럼 표현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리합니다. 전세금이 얼마입니까? 1억. 근데 2억으로 올렸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은 올려받았지. 맞아. 그럼 받은 돈은 얼마? 2억. 등기부는 얼마로 돼 있다? 1억. 그럼 집주인은 올려받으면서 변경등기를 해줘야 되죠? 해줘요. 그럼 세입자는 올려주면서 등기부는 1억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2억으로 변경등기 해달라고 해야 된다, 아닌가? 해. 그러니까 집주인이 무슨 자? 의무자. 세입자가 뭐다? 권리자. 이해했죠? 자, 그러면 감에 가면 반대다, 반대다? 반대. IMF가 터져가지고 전세금이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깎아줬어. 맞죠? 그럼 깎아줬다는 거는 세입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줬다는 말이지. 근데 등기부는 얼마로 돼 있다? 1억. 얼마로 받은 거다? 5천만 원. 그러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깎아주면서 변경등기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해. 그러니까 집주인이 권리자입니다. 요 그림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면 이 그림을 눈으로 찍어 놓는 거라. 한 번 봤다, 10번째 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칠판을 다시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거 잘해야 됩니다. 요거 보세요. 제목을 글자로 봅니다. 전세금을 정해가든 지료를 정해가든 차임을 정해가든 이자를 정해가든 채권액을 정해가든 채권 최고액을 정해가든 기간을 연장하든 의무자 권리다. 답은 같아. 한 번만 딱 해놓으면 끝이 되는 거라.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딱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문자로 해야 되겠다. 문자로. 정답입니다. 전세금을 정해가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다. 오도와이다. 건전한권의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건전한권자는 등기 의무자, 건전한권 설정자는 등기 권리자다. 오도와이다. 그 여기서 제 말은 요게 무슨 자? 권자. 여기 무슨 자? 설정자. 요 그림을 다 외워 있습니다. 우린 지금 가장 기본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입니다. 통과. 그 다음에 리얼하고 미음은 있잖아요. 자,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소 등기거든.
말소 회복의 등기거든. 아니, 쉬워요. 쉬워요. 자, 이래 봅시다. 1번의 소유자 갑이 전 칠판을 봅니다. 을에게 이래 됐어요. 자, 다른 말로 해봅시다. 내 통장에 아무 이유 없이 1억이 꽂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이제 갑하고 을하고는 매매를 안 했어. 매매 안 했다는 말은 법률행위가 없었어. 근데 등기가 잘못돼가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 거라. 그럼 이 등기는 무효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니까 뭐 시켜야 된다? 말소. 이게 말소되잖아. 맞죠? 네. 그럼 이쪽에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자. 아니고 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케이? 네. 다시 합니다. 이거 지우면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소멸. 그럼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돌아. 갑은 권리가 발생이다, 소멸이다? 발생. 그럼 이걸 시험에 낼 때 이런 애거든. 보세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 무효여서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이래 나오는 기라. 그러면 갑은 무슨 자? 권리자. 을은 뭐다? 의무자. 근데 시험에 이제 글자를 잘해야 돼요. 저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거든. 그래서 항상 갑을 이래 말합니다. 출제위원은 을, 갑 이래 말하는 거에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이성을 가졌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갑, 을, 병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 근데 갑을로 하든 을갑으로 하든 출제위원의 마음이다, 마음 아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 무효에서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 갑은 무슨 자? 권리자. 다시 합니다. 을에게서 갑으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 무효에서 말소 등기를 할 때 갑은 의무자, 을은 권리자. 어떻습니까? 다시 합시다. 다시 합시다. 칠판은 다시 합니다. 아니. 대문 들어서 을에게서 갑으로 넘어갔죠? 원인 무효잖아요. 이거 지우잖아요.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권리자잖아요. 맞다. 아니, 갑을로 쓰면 이쪽이 의무자고, 을갑을 쓰면 이쪽이 의무자지. 똑같은 거지. 맞다. 눈물이 날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글자를 보세요. 아니, 글자를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1번에 갑, 2번에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보세요. 3번에서 2번을 말소해버리는 기라. 그럼 소유권은 누구에게 돌아갔다? 가. 근데 이 등기가 잘못 말소돼서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회복하면 몇 번? 2번. 몇 번? 2번.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다, 안 했다? 했죠. 이 사람은 무슨 자? 권리자. 이 사람은 무슨 자? 의무자. 자, 이거를 문자로 말해야 되거든.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불법 말소되어 말소 회복을 청구하고자 할 때 을은 의무자, 갑은 권리자. 어디다? X. 을은 무슨 자? 권리자. 갑은 뭐다? 의무자. 그럼 이걸 푸는 요령을 볼까요?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요거를 먼저 합니다.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 무효여서 말소를 합니다. 누구께 말소가 됩니까? 을. 그럼 을은 무슨 자? 의무자. 갑은 뭐다? 권리자. 그럼 다시 말소 회복입니다.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불법 말소돼서 누구께 말소가 됐다? 을.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누구께 회복이 된다? 을. 그럼 을은 무슨 자? 권리자. 갑은 뭐다? 의무자. 통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37페이지를 갑니다. 자, 이쪽으로 보세요. 공부는 반복학습이 최고거든. 그 요리로 와보세요. 내려옵니다. 그럼 여기에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뭘 배우느냐 할 때, 단독 신청을 배우거든. 그 단독 신청은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아까 제가 그랬죠. 그냥 단독 신청하는 제목만 시험에 내, 제목만 시험. 그럼 만약에 안으로 들어갔다면 시험에 낼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판결서라, 판결서. 오케이? 네. 나머지는 제목밖에 시험에 안 냅니다. 그럼 아까 상속연 단독이다, 오늘이다. 단독. 회사 합병은 뭐다? 단독. 포괄승계는 뭐다? 단독. 부동산 표시 변경은 뭐다? 단독. 등기민의 표시 변경은 뭐다? 단독. 보존 등기는 뭐다? 단독. 그 다음에 아까 신탁은 말 안 했거든. 이게 법에 규정해 놓은 거라, 법에.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도 법에 규정해 놓은 걸 갖고 답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요리를 한번 해봅시다.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에 있거든. 자, 잠깐 그려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입니다.
좀 전에 등기 신청의 적격을 배울 때는 이 칸을 공부했어요. 이제는 요 칸을 공부하는 겁니다. 요 칸이 키라. 요 칸이 키예요. 그럼 이제 해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자,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 했어. 하고 난 다음에 갑은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도인 등기 무슨 자? 의무사. 매수인 등기 무슨 자? 권리자. 그럼 이제 중요합니다. 을이 매매 대금 넘어갔어.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라. 그러면 을이 빨리 등기 달라? 그래도 안 넘겨줘. 그러면 을이 야구방망이 들고 갑의 집에 쳐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갑이 엄청나게 밉거든. 쭉 패고 싶거든.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력 구제는 금지를 하는 겁니다. 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화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때는 법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을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건다 이 말. 그러면 을이 소송을 걸 때 잡읍시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 매매 계약서가 있다. 이제 그 계약서 속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넘어가는 날짜가 나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받았다면 영수증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면 을이 이긴다, 진다, 이긴다. 이긴다. 이게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이제 갑을 데리고 갈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을 혼자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거꾸로 을이 매매 대금 주고 이사 들어가서 살아. 사는데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는 거라.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서는 안 넘겨줘서 문제다. 안 받아가서 문제다. 안 넘겨줘서 문제지. 그런데 안 받아갈 수도 뭐다? 있다. 아마 그런 놈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또 있을 수 있다. 안 받아갈 수도 있다. 요리 이해한다 못한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보세요. 그냥 이래 하세요. 아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착하거든. 그냥 이제 제가 이 말이잖아요. 아니, 매매대금 주고 등기 안 받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거라. 법은. 그래서 항상 법은 예외를 갖다가 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한 명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전부 다가 다 안 받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러면 시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그 아무도 없다면 관계가 없지. 근데 꼭 안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 말. 그 한 명 때문에 공부하는 거거든. 자, 이해됩니다. 보세요. 이리 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보세요. 을하고 병하고는 이쪽이 채무자입니다. 이쪽이 채권자입니다. 그럴 때 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아요. 안 갚으면 병은 을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가면 된다, 된다, 된다. 자, 두 번째. 채무자가 똑똑하다, 채권자가 똑똑하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는데 채무자가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공시법 수업할 때만 그런 거예요. 단연합니다. 그냥 보세요. 내가 돈 1억을 빌려줬다. 채권자죠. 받을 때까지 아내한테 뜯긴다, 안 뜯긴다? 뜯깁니다. 오케이? 네. 근데 내가 집 사는데 1억이 부족했어. 친구한테 1억을 빌려왔어. 아내한테 뜯긴다, 칭찬받는다? 칭찬.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받을 때까지 발 뻗고 자요? 오그리고 자요? 오그리는. 또 채무자는 발 뻗고 잡니다. 채무자가 월등히 똑똑합니다. 나무 호주머니에 써있는 거, 빌려 쓰는 거, 제주다, 제주 아니다? 제주. 자, 그럽니다. 을은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거든. 매매 대금 넘어갔어. 이사 들어가서 살아. 그럼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등기를 안 가져오는 거라. 왜? 을이 가져오면 을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거든. 그럼 병이 가압류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럼 을은 이사 들어가서 살면서도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등기를 안 해버리는 거라. 요가리 이해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이제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매대금 받고 집 비워줬는데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니까 등기부상의 소유자 누구다? 갑! 세금은 누구 이름으로 나와요? 갑! 그러니까 이제는 갑이 빨리 받아가라고 소송을 건다, 이 말.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이해했죠? 그러면 역시 갑도 계약서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걸 갖고 소송하면 이제 갑이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부할 때 이래야 됩니다. 안 넘겨줘서 을이 소송을 걸면 을이 이기고,
안 받아가서 갑이 소송은 갑이 이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이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인을 단독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그런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문제를 냈었어요. 그다음에 출제윤이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러면 누굽니까? 가.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이러면 누굽니까? 근데 이래 그런 말 안 써요.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 요래 썼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단독입니다. 그럼 갑이 한다는 소리입니까? 을이 한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거는 을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을이 한다는 소리냐 이러면 제 말 들어보세요. 우리는 안 넘겨줘서 문제다. 안 받아가서 문제다. 안 넘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넘겨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안 받아가는 경우는 100만 건에 몇 건? 한 건. 나머지 99만 9,999건은 뭐다? 여기입니다. 그냥 판결서를 가지고 이러면 그거는 갑을 말한다, 을을 말한다, 근데 옛날에는 이걸 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니 그 누가 했는지 그걸 명확하게 밝혀라 이래가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내던데 만약에 한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을 단독할 때는 갑을 의무자를 말한다, 권리자를 말한다, 권리자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요게 됐어. 그러면 이제 책으로 갑니다. 갈로 1고 2번으로 갑니다. 이번에 동그라미 1번에 줄 것을 이행 판결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여러분 잠깐만 요리로 오세요. 이행이라는 말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이행은 해라가 이행입니다. 너 언제까지 등기 줘라. 너 언제 내게 등기 받아 가라. 해라. 이게 무슨 판결이다? 이행. 그럼 이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해야. 그러니까 을이 소송에서 이긴 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뭐다? 아니다. 딱 됐고 2번으로 갑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끝에 있다만 줄 것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래 합시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다? 그럼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때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이행. 그럼 이행 판결을 가지고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그럼 이거는 이행 판결은 된다는 말은 형성 판결은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풀 때 요래 푸셔야 돼요. 이리로 와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요래 봅시다. 요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해야. 그러면 그 형성 판결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 그럼 이제 칠판을 보세요. 요래 됐거든. 이 부동산을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합니다. 갑이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소송을 건 쪽이 뭐다? 원고. 당한 쪽이 뭐다? 피고. 그럼 판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서쪽 100제곱미터는 갑의 소유로 한다. 동쪽 100제곱미터는 을의 소유로 한다. 땅 두드리기만 두드리면 각자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러면 각자 이미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 해? 그러면 각자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을 갖고는 소유권 이전등기 단독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제가 지금부터 답을 꼭 외우세요. 되면 다 시험에 나갈 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엇이냐가 시험 문제가 아니고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라고 시험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공시법 시간에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딱 넣으면 꼭 기억하세요. 이미 판결만으로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러면 끝에 가면 전부 다 할 수 있다. 이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면 끝에 가면 전부 다 뭐다? 있다. 이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확정 판결에 줄 것을. 그래, 첫째 줄 끝에 가집행 선고 줄 것이에요. 가집행 선고. 제 손을 보세요. 공부할 때 요리하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까? 이때 판결서는 확정된 판결서를 가지고 가야지. 미확정의 판결서를 가지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가집행이니까 확정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으니까 할 수 뭐다? 없다. 한 장 넘기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기간입니다. 첫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확정 시기가 언젠가에 관계없이 그냥 옆에다가 기간에 제한이 없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냥 공부할 때 유리합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오늘 판결서가 내려졌죠. 오늘 등기해도 되고 10년 있다가 등기해도 되고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면 요리로 잠깐 해보세요. 지금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왜 책을 읽어야 되냐 할 때 제 손을 잠가보세요. 이 점 이랍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 저입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확정된 판결서를 첨부해야 된다. 오더와이더. 그런 시험은 없지. 맞아요? 네. 그럼 이래 내겠죠. 그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내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요래 내겠지. 그럼 뭐만 딱 외운다? 가집행을 외워야지. 맞아. 그러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이래서 문제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확정된 판결서를 가지고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요래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있다. 그러니까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럼 제 손을 다시 보세요. 그냥 제가 아까 그랬죠. 제한을 두는 거는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을 둔다. 안 하기 때문에 둔다. 안 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오세요. 우리는 안 넘겨줘서 문제다. 안 받아가서 문제다. 안. 그럼 이 사람이 매매대금 줬는데 이놈 등기 안 넘겨주거든. 그럼 소송을 걸어서 판결서가 내려졌죠. 그럼 바로 등기소로 갑니까? 1년 있다가 갑니까? 바로 제한을 둘 필요가 뭐다? 없다. 됐어요. 그럼 갈로 열고 3번으로 갑니다. 판결이 전에 집행거리입니다. 1번에 화해조서, 인락조서만 줄 것이에요. 동그라미 이번에 공정인 작성에 줄 것입니다. 공정정서, 그거만 딱 줄 것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세요. 그럼 요리해 봅시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락조서입니다. 인락조서. 공정정서입니다. 요거 하나만 딱 갖고 구별하세요. 요리 오세요. 요거 글자가 먹고 조서, 이건 뭐다? 정서. 글자가 다 다릅니다. 그럼 이걸 풀 때 요래 푸세요. 개인이 작성한 서류는 서면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관공서가 작성하는 서류는 뭐라 부른다? 조서.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뭐라 부른다? 조서. 여러분들 피의자 신문 조서 들어본 적이 있답다? 이제 경찰서에서 하거나 법원에서 하잖아요. 그럼 다시 합시다. 지금 이래 봅시다. 여러분들 서면이라는 말 들어봤죠?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는 뭐라고 붙인다? 서명.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거는 뭐다? 조서. 그럼 이거는 법원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작성했다는 말은 판사가 작성했다는 소리예요.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나만 연습합시다. 화해죠, 화해. 여러분들 민사소송에 들어가면 판사가 재판부터 먼저 한다. 둘이를 불러다가 화해부터 시킨다. 화해. 그럼 화해했죠? 끝나야 된다. 문서로 남겨야 된다. 그게 무슨 조서다? 화해조서. 이 화해조서는 판사가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이거 갖고도 등기할 수 뭐다? 있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 자, 단말합시다. 그냥 합시다. 여러분들 공정사무소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공정사무소는 관공서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럼 공정정서는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그럼 그거 갖고는 등기할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신청인입니다. 기억, 니은, 뒷것 3개를 묶으세요. 기억, 니은, 뒷것 3개를 묶으세요. 기억에 줄 것입니다. 성서. 니은에 줄 것입니다. 성서. 뒷것에 줄 것입니다. 성서. 리얼에 줄 것입니다. 패소.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제목을 줄 것이요.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의 피고. 요리답니다. 그러면 제 손을 또 오세요. 요리 오세요. 요리 오세요. 자, 요거는 있잖아요. 공부할 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공부를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자, 요렇게 해봅시다. 대단합니다. 소송에서는 답만 딱 보세요. 소송에서는 이긴 자는 등기할 수 있어요. 진 자는 등기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래서 끝입니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할 수 뭐다? 있다. 그럼 패소한 등기 권리자는 할 수 뭐다? 없다. 이래 놓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럼 이제 공부할 때 요리합니다. 판사는 재판에서 이긴 사람은 사람으로 봅니다. 재판에서 진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봅니다. 죄인에게는 등기할 기회 줘야 안 줘요? 안 줘. 다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 뭐다? 원고. 당한 쪽이 뭐다? 피고. 꼭 기억하세요. 법은 우는 자에게만 젖을 줍니다. 울지 않으면 젖줘야 안 줘요? 안 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소득이 좀 줄었어요. 그러면 의료보험료 연금 내려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려. 가만히 있으면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안 깎아줍니다. 내가 가서 깎아달라 해야 깎아줍니다. 그래서 법은 우는 자에게만 젖을 줍니다. 그러면 원고는 등기할 수 뭐다? 있다. 피고는 등기할 수 뭐다? 없다. 뭐 외우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수한 자는 할 수 뭐다? 있다. 원고는 할 수 뭐다? 있다. 패소는 뭐다? 없다. 피고는 뭐다? 없다. 자, 그럼 제 손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패소한 자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피고는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말을 거꾸로 들은 거라.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할 때 공시법 시간에 공유물 분할 판결 딱 넣으면 꺾을자만 봐라고 그랬다. 이거 전부 다 뭐다? 있다. 이래 봐라고 그랬는데 이래 봐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리로 다시 오세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아까 요 그림을 그린 게 이리 와보세요. 이리 보세요. 갑은 분할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갑은 무슨 거? 원고. 을은 뭐다? 피고. 그럼 분할해라 이랬죠. 갑이 소송에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게 뭐다? 성소. 이게 뭐다? 패소. 그럼 제 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 그 자체만으로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소송에서는 졌지만 소유권은 취득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이미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내 거. 그러니까 등기할 수 뭐다? 있다. 또 그 공부합니다.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패소한 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피고는 할 수 뭐다? 없다.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럼 그 한 개만 딱 외우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박스를 보세요. 명시된이 있고 명시되지 않은이 있습니다. 명시된을 보세요.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등기를 신자 그 판결 주문에 명시된 등기원인 자 적었습니다. 법률행위 적었습니다. 법률행위 일자. 그다음 밑에 칸입니다. 명시되지 않은입니다. 두째 줄에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원인은 적었습니다. 확정 판결. 원인 일자는 적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봅니다. 제가 요 칸을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소송 아닙니다. 소송 아닙니다. 갑하고 을하고 자, 요리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매매를 했어요. 1월 2일 날 매매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소유권 뭐다? 이전. 1월 2일 날 맸다? 매매. 누구로 넘어갔다? 을. 그럼 정상적인 등기라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체하게 된 원인은 뭐다? 매매. 여기 원인 일자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근데 두 번째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을이 소송을 걸었거든. 그럼 소송을 걸면 판결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그럼 판결서는 7월 1일 날 판결이 선고가 됐어. 그러면 요 판결서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한 날짜 상식선에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지. 그럼 나온다 이러면은 판결서에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이걸 여기다가 써라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런데 이게 안 나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날짜를 여기다가 써라 이 말이에요.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요거를 조금 이따가 필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래 합니다. 요거 있죠? 요게 법률 행위 뭐다? 일자. 그럼 요거는 시작. 법률 행위 맞죠? 네. 그럼 요거 있죠? 이거는 판결 선고 뭐다? 일자. 요게 뭐다? 확정 판결.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글자를 봅시다. 판결서에 등기 원인 일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등기 원인은 시작. 법률행위. 원인 일자는 법률행위 일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 원인은 뭐다? 확정 판결. 원인 일자는 시작. 판결 선고 일자. 그림은 이해했다 안 했다? 했지. 그걸 딱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의 첨부정보로 오세요. 답만 딱딱딱 외우면 됩니다. 기억에, 자, 줄 거세요. 판결 정본 확정 증명서.
제 손을 잠깐 보세요. 이 공부를 할 때 이랍니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는 판결서를 들고 가야 된다, 안 들고 간다? 들어. 그럼 이 판결서는 확정된 판결서다. 오도와이다. 오. 자, 여기서 기억을 하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가면서 증명서도 같이 떼가야 돼. 그러니까 서류가 한 개 들어간다, 두 개 들어간다, 두 개. 자, 판결 정보가 자 시작. 확정 증명서 그대로 외웁니다. 그러면 A, B로 갔어요. B에 가면 송달 증명서 찾았습니까? 여기다 X.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 이래 기출 문제를 냈어요. 어떻게 냈냐면은 정답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하기를 신청할 때는 확정 판결 정본과 송달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래 시험에 내는 게라. 어디다 X. 송달 증명서다. 확정 증명서다. 확정. 그다음 밑에 갑니다. 등기필 정보입니다. 의무자는 제출해야 안 해요? 해. 권리자는 제출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여러분들 이런 거는 가장 쉽게 합시다. 등기필 정보는 아직 한 번밖에 안 배웠어요. 등기필 정보 제출은 의무자가 한다, 권리자가 한다? 이리로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요 그림을 보세요. 다시 합니다. 갑은 새 집 짓고 소유권 벌어넣기 했습니다.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그러면 갑하고는 매매합니다, 매매. 근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기려니까 어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럼 어른 성소한 등기 무슨 자? 권리자. 권리자죠.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 제출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안 하죠. 그 대신 이 사람이 안 받아가면 갑이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죠. 갑은 성소한 등기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죠. 의무자는 제출해야 안 해요? 해. 내 손에 지금 등기필 정보 있다, 없다? 있죠. 제출마다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때는 다 너무너무 쉽게 합시다. 등기필 정보 제출은 의무자가 한다, 권리자가 한다? 의무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하지, 권리자는 안 하는 거지, 당연히. 그 다음 밑에 디귿으로 갑니다. 판결입니다. 두째 줄에 이해관계의 성락서 줄 것이요. 여기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이거는 필기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냥 외워버립니다. 이런 거 계속 나오거든. 여러분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합니다. 등기를 할 때 그 등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거라.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 소리입니다. 첨부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답입니다. 토지거래허가서, 농지취득자 증명서, 검인. 그래,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세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도 그게 토지거래허가고 얘기를 하면 토지거래허가서 전부 해야 돼요. 농지라면 농지취득자 전부 해야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이 있다면 검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럼 설명 하나하나 할 거예요. 자, 쉬운 거 먼저 해놓고 가봅시다.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그럼 토지거래 가서 전부 해야 되는데요?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니까 어리 소송을 걸었어요. 답을 하세요. 어리 소송을 건 거는 토지거래 허가서 때문에 소송 걸었어요. 등기 안 넘겨주니까 걸었어요. 등기 안 해. 그럼 어리 소송에서 이겼죠. 그럼 판결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요 판결서는 갑의 협조 없이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서이지 토지거래 허가서까지 면제해주는 판결서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이해됐다, 안 됐다? 지금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럼 또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합니다. 판결서는 법원에서 내리는 거죠. 맞지? 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나 검인은 법원에서 내리는 거다. 시당문수 구청장이다. 시당문수 구청장. 그럼 벌써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요. 그 다음에 판결서를 갖고 등기를 할 때 그 등기에 무슨 관계가 있다면? 이해. 그럼 이해관계가 있다면 이해관계는 성락서 별도로 첨부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딱 외우세요. 통과. 한 장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갑니다.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찾았습니까? 옆에다가 세금이라고 썼어요. 세금. 그러니까 꼭 공부할 때 이래합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등본은 용도가 많아. 주민등록등본은 다양한 용도로 씁니다. 그럼 아까 그랬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주민등록등본이고 왜 제출을 하느냐? 세금이거든. 여러분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도 세금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까지 딱 공부해두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이해했다, 안 했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가봅시다.
이제는 있잖아요. 뭐를 배우느냐를 할 때 요거를 공부를 합니다.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이래 놓거든. 그러니까 이제 비법인의 등기 신청입니다. 그럼 요 글자를 잠깐 정리해 봅시다. 요리 와보세요. 신청인이 있어요. 명의인이 있어요. 의무자, 권리자가 있어요. 요 글자를 갖다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일단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요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비법인이 있어요. 그럴 때 이놈들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법인이 등기를 신청해.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정답입니다. 법인 자체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이 소리거든. 법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한다. 그럼 다시 합니다. 대한민국이 해로 갑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로 갑니까? 그럼 다시 합시다.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수용은 국가가 했죠. 그럼 국가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까? 그 사람이 해야지, 사람이. 국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인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한 단체에 불과하잖아요. 맞다, 맞다. 맞지? 누가 가서 해줘야지. 그게 사람이 해줘야지, 사람이. 맞다, 맞다. 맞지? 맞죠? 그럼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합니까? 대표자가 하지, 대표자가. 그러면 비법인이라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용어 혼돈을 가지 않기 위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인, 시작. 명의인, 시작. 의무자, 권리자.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와보세요. 갑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법인이 있다고 제비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칠판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다? 그럼 삼성전자가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3에는 등기가 이리 넘어가겠지. 맞아요. 네. 그럼 등기가 이리 넘어갔다면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권리.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는, 자, 요거를 잠깐만 요리로 보세요. 그럼 의무자 권리자는 법인이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등기됐어요? 삼성전자. 그럼 명의는 누굽니까? 법인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해로 가는 사람은 법인이 간다, 대표자가 간다, 대표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되지. 제가 등기부상에 여기 이름 뭐다? 법인. 명의는 누구다? 법인.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소유자는 누구다? 삼성전자죠. 법인이다, 법인 아니다? 법인. 그럼 이걸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러니까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다? 법인. 명의는 누구다? 법인.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요것만 딱 구별하면 되는 거라. 됐다, 안 됐다? 이제 몰랐다면 지금 알면 되지 뭐. 다시 합니다.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비법인입니다. 비법인.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관리인. 그럼 여기는 명의는 누구다? 비법인.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다? 비법인. 이해합니까? 네. 그럼 요 말만 딱 합니다. 그럼 이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봅시다. 정리합니다. 비법인이 질문입니다. 의무자가 되어, 의무자 권리자가 되어, 정합니다. 대표자가 신청한다. 요 말을만 이해합니다. 자, 그럽니다. 비법인이 의무자 권리자가 뭐다? 되어. 대표자가 만다? 신청. 그럼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다? 비법인.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 와보세요. 법인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한다. 오더 와이더? 오. 명의는 누구다? 법인.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이해합니까? 네. 그럼 한번 해봅시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오덱스다? 요 말만 잘해내면 되는 거야. 요게 명의가 누구다? 대표자. 이러면 오덱스다? X. 이 말만 딱 하면 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래서 요 글자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 세 개의 글자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시작. 신청인, 명의인, 의무자, 권리자. 그러니까 뭐만 한다? 신청만 뭐가 한다? 대표자가 하는 거라.
이해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러면 이제 책에 갈로 읽고 2번으로 갑시다. 신청으로 가세요, 신청.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죽어지는 마세요.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련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설 부동산에게는 사단,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자르세요. 대표자 관리인이 만다 신청. 잘했습니까? 네. 그럼 신청한다 해서 신청만 동그라미 치보세요.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갑시다. 2번으로 갑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는 사단재단의 명의로 자르세요. 명의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보세요. 명의자.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신청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 칠판을 다시 오세요. 자, 정리합니다. 위에 것만 갖고 이야기합시다. 위에 것만 갖고 이야기합시다. 명의는 누구다? 법인.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다? 법인.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자, 밑에 거는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다? 비법인. 명의는 누구다? 비법인.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관리인. 자, 됐다, 안 됐다? 됐지. 딱 하세요. 그러면 이제 칠판을 이리 오세요. 요래하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그럼 요거는 이제 하나 됐거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요리 오세요. 이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요 세 사람이 가면 요 두 사람을 갖고 차이점을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시험 낼 때 제가 지금은 이해합니다. 신청이죠. 이 사람이 신청한다. 이 사람이 신청한다는 거는 이해됐다, 안 됐다? 되죠. 그러면 이제 상식으로 보세요. 그럼 대표자가 신청을 하죠. 그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야 되는데요. 해요. 그럼 대표자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야 되는데요.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적어놓고 합시다.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관 규약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자를 쓰느냐 이러면은 공부를 할 때 이랍니다. 법인하고 비법인이거든. 법인은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춰서 법인 등기를 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결론은 법인 등기부가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자, 우리 흔히 말 때 이제 신문에 등기이사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그럼 이사들의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라. 그 이사들의 우두머리를 무슨 이사? 대표이사. 그 우리말로 말하면 사장이지. 그러면 대표이사 이런 거는 주식회사에서 쓰는 거잖아요. 주식회사가 법인이다, 법인 아니다? 법인. 이해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말입니다. 법인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법인은 법인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럼 법인 등기부만 딱 떼어보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요걸 항상 외우는 겁니다. 시작.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그러나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정관이나 규약을 들고 가야 돼. 오케이. 그 여러분들 우리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회칙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 회칙이 있어야지. 그게 정관, 요게 규약이지, 규약.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나중에 가면 선임서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더 해봅니다. 법인이라는 말만 딱 넣으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첨부해야 되는데요. 해요. 그럼 비법인이라는 말만 딱 넣으면 정관이나 규약 첨부해야 되는데요. 해요. 그래 됩니다. 그럼 옛날에 시험에 일어났어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정관이나 규약 있으면 제출하고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 오덱스다 X. 여러분들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240페이지 제일 밑으로 보세요. 제일 밑에 보세요. 일단 박스를 봅니다. 신청인, 명인, 등기 의무자 권리자 세 개를 묶으세요. 세 개를 묶으세요. 그럼 요거는 금방 이제 공부한 거예요. 자, 법인만 갖고 이야기합시다.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다? 대표자. 다시. 말을 잘못했네, 그제?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다? 법인. 명의는 누구다? 법인. 됐죠? 그럼 그 세 개 됐어요. 그 다음 그 밑에 거는 이제 봅니다. 전자신청입니다.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비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기록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자죠, 대표자. 대표자는 자 두째 줄입니다. 기록하지 않는다. 오른쪽에는 기록 뭐다? 한다. 그럼 요거 이해했다, 못 했다? 잠깐만 요리로 와보세요. 칠판 오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비법인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아니냐. 지금 이거 말하거든. 둘 중에 한 명을 올리고 한 명은 안 올립니다. 법인하고 비법인 한 명은 올리고 한 명은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풀이할 때 이래 풀어야 됩니다. 다시 합시다. 요리 오세요. 여러분들 법인 등기부가 있고
부동산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죠. 지금 이제 우리는 법인 등기부를 배운다. 부동산 등기부를 배운다. 지금 부동산 등기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자, 이제 풀이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가지고 있고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이사가 나와야 하나요?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에는 또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가지고 있고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이사가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는 기재를 안 한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대표자를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린다. 올린다. 요래하면 되는 거라. 그럼 감 잡았어요? 그럼 제 손을 보세요. 항상 이름을 올린다는 거는 제 손을 봅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 그럼 항상 요 세 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대표하는 글자가 시작, 주민등록번호.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된다. 해야. 그래 놓는 겁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그러니까 원리 하나만 딱 알면 되죠. 제 말 들어보세요. 모든 서류에는 맨 마지막에 2018년 2월 5일 목희수 인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요 인 여기에서 사인을 하든지 도장을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요?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에서는 사인이었거든. 도장이거든. 도장 찍었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라. 이 도장은 인감 도장이다. 오더와이다. 그럼 인감 증명서를 떼가야 돼, 안 떼가야 돼요? 떼.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 말 들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이 가상의 인물 띄울 수 있지. 모르지.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첨부해야 되는데요. 해야.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쓰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주민등록 등본을 떼가야 되는 거예요. 맞다. 그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제 말 들어봅니다. 우리 서류 제출을 할 때 주민등록 등본이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제출해. 왜? 모든 서류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안 써요? 써.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 등본을 떼가야 되는 거예요. 맞다. 이해했죠? 그럼 결론을 딱 지을 때 이래 합니다. 결론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키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제출합니다. 첨부합니다.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럼 법인의 대표자는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럼 필요가 없어. 비법인의 대표자는 해야 안 해요? 해. 그럼 필요가 있어. 그럼 여기 밑에 보시다. 각하 기록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오른쪽에 제일 위에 가서 241페이지 갑니다. 법인의 대표나 이름, 주소는 써줘. 주민등록번호는 써야 안 써요? 안 써. 그러면 한 칸 밑에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는 필요가 없다. 그럼 오른쪽에는 비법인의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안 써요? 써.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정보가 필요 있다. 그래 딱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면 작성은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럼 첨부 정보로 갑니다. 여기서는 3번만 기억하면 됩니다. 3번만. 그럼 1번에 제목만 줄 것이에요. 정관, 기타, 규약. 2번에 안 해도 됩니다.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게 정관이나 규약입니다. 정관이나 규약입니다. 그럼 세 번째, 사원총회 결의서. 요게 시험 문제. 자, 법인 아닌 사단이, 자, 죽었습니다. 등기 의무자.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다가 등기 권리자라고 썼어요. 등기 권리자. 그래, X라고 했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항상 이거를 갖고 냅니다. 그 결론은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만 필요해. 권리자일 때는 필요하지 않아. 그게 항상 시험 문제예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요리 오세요. 자, 요것만 하고 쉽시다. 자, 제 말 들어옵니다. 갑, 을입니다. 자, 정합니다. 갑은 매도입니다. 갑은, 여러분들 매도인이죠. 무슨 자입니까? 의무자. 을은 매수인입니다. 여기는 무슨 자? 권리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성김씨 종친회가 있거든. 어성김씨 종친회 재산이 있겠죠. 그죠? 그걸 팔아먹으러 왔어. 팔아먹었어. 팔아먹는 거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나쁜 일이지. 근데 어성김씨 종친회가 집을 사러 왔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좋은 일. 그럼 결론입니다. 처분은 팔아먹는 거죠. 맞지? 네. 취득은 사는 거죠. 네. 그러면 팔아먹을 때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된다. 그렇죠. 사들일 때는 거칠 필요는 없다. 그럼 팔아먹는 거는 의무자다, 권리자다? 의무자. 네. 의무자일 때는 필요하고 권리자일 때는 필요가 없다. 이게 항상 시험 문제 답으로 만들더라고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